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22회차 전산회계 1급 실기시험지에 대한 풀이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경환상사고요. 제조업인 것도 아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회계 1급 실무시험 이 첫 번째 문항들은 간단한 기초정보 관리나 조금 약간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재무제표 간에 연결된 구조를 파악하는 문항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는 연결된 재무제표의 문항은 나오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만 우리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풀이는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메뉴? 계정 과목의 적요 등록 메뉴에 가셔서 문제가 원하는 자료에 맞춰서 그냥 우리가 똑같이 옮겨 적는 내용이었던 거 우리 수업 중에 해봤죠. 그래서 851번의 번호를 찾아내셔서 찾을게요. 그래서 851번에 어떤 계정 과목이 쓰이게끔 차량 리스료라는 계정 과목이 사용되게끔 경비, 그 다음에 현금 적요 1번에다가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라는 단어가 쓸 수 있게끔만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 등록인데요. 얘도 그냥 편안하게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시면 우리가 지금 거래처 등록하면 메뉴 오시면 거래처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하죠. 그래서 그냥 바로 보이는 일반 거래처 화면에다가 하시지 마시고 내가 등록해야 할 거래처의 종류가 과연 뭔지 여기서도 암시하죠. 신용카드 탭에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화면 자리에 가셔서 또 똑같이 주어진 자료에 맞춰서 입력만 하시고 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유형은 매입이고요. 우리 카드 번호란에도요. 그냥 꼭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7839. 그 다음에 카드 종류가 회사 법인 사업용 카드다라는 거를 기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도 거래처별 2월이다. 그죠? 자, 우리 어쨌든 2월을 한다라는 거는 다 어느 메뉴에 적혀 있죠? 정기분 재무제표에 이번에는 요 문제다. 그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외상매입금 서로 바꿔서 적은 것 같네요. 그쵸? 오나상사가 1200만원, 나연상사가 900.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도 수정하겠습니다. 서로 또 바꿔서 적었네요. 농협은행은 3000만원. 이렇게 반영하고 나가시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회계 1급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다루는 문제죠. 사실 이 일반 전표 입력 메뉴가 잘 되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뒤에 나오는 매입 매출 전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가 오류 수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심지어 결산까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전산회계 1급에서는 가장 우리가 여러분 신경 써서 공부하실 거는 여기다. 그죠? 일반 전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7월 26일에 보시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던, 그죠? 많이 보셨던 단기 매매 증권을 뭐 하는 거죠?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요 거래를 뭐라고 우리 주제를 다뤘죠? 자산을 뭐 한다? 예, 처분하는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관세 얘기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뭐 하는 순간의 관세다?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순간의 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셔야 된다. 그죠? 자산을 뭐 하고 있는 거래다? 취득하고 있는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랑 수업하신 분은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회계상 거래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었지만 안 빠집니다. 그죠? 자산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자산을 취득하는 회계상 거래는 필히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준비하셔라.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첫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도 자산이죠. 이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날짜 일반 전표 7월 26일에 가셔서 자산을 처분해서 대가를 받는 모형 대변부터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자산이 뭐죠?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거래처 생략해도 되겠죠? 자, 요 지점은 장부가죠. 단기매매 증권의 장부가는 우리가 취득했을 당시의 기록이었을 거니까 10,000원, 3,000주에서 3,000만 원이었을 거고, 내가 받는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기 때문에, 자, 보통 예금은 처분가죠. 얼마에 받습니까? 3,500에 입금 받죠. 그럼 3,000에 구입했던 주식을 3,500만 원에 처분하니까, 자, 우리 반 뭐지? 뭐죠? 자산 처분 시 마지막은 그게 처분 손실이냐 처분 이익이냐인데요. 뭐죠? 그쵸?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자산이냐 따져봤을 때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우리가 선택이 되죠. 자, 두 번째 8월 5일은 얘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뭐죠? 보통 예금에서 지출이 됐고, 뭐 때문에? 관세를 우리가 지급하는 거래지만, 자세히 보시면 뭐가 속뜻이 숨겨져 있다? 자산을 취득하는 속뜻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관세는 어디에 포함시켜야 된다? 해당하는 자산, 즉 원재료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원재료가 얼마가 된다? 700. 보통 예금에서 700이 지출되는 거래였습니다. 자, 3번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단순하게는 김상철, 박도훈의 급여를 조라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예수금을 인지하고 있냐인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이 급여 전표에 대해서 많은 오답이 어떤 형태냐면요. 급여인지도 아세요. 그리고 예수금을 적을 것도 아시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다는 사실을 다 인지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어떻게 답안에 가장 많은 오답이 보이냐면요. 요 김성철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급여든 임금이든 급여 자리에 얼마를 적으려고 하시냐면 지급하는 요 금액을 적으려고 하세요. 자, 지급하는 게 얼마죠? 3157190이죠. 그리고 보통 예금의 지급을 오히려 360을 적는 오답의 형태를 꽤 많이 합니다. 요렇게. 그죠? 다시 적어볼까요? 학생들의 가장 큰 많은 오답이 뭐냐면 차변에 급여 대변은 보통 예금이라는 이 기록은 당연히 하십니다. 근데 급여를 얼마로 적으신다? 3157190, 즉 실지급액을 적으시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되는 이 규모를 뭐라고 적으신다? 360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 빈 공간이 442810을 뭐라고 또 적으신다? 예수금을 적으시는 오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뭐 예수금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직원들의 급여는 315만 원인데 돈은 얼마나 많이 주고 있어요? 360을 준다는 건 급여 날과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물론 예수금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래지만 예수금을 아시는 것보단 이 거래를 완벽하게 단순하게 소화를 해 보시면 결국에는 직원에 뭘 주는 거예요? 급여 얼마를 주는 과정에서 360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급여 360을 지급할게. 요 순서대로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요 문제 보시면 지금 생산부 직원이니까 우리 아시죠? 어떤 번호 라인을 쓸 준비하시고 500번대 라인, 그죠? 근데 영업부니까 몇 번대 라인? 800번대 라인을 쓸 준비하시면서 직감하셨을 거야. 자, 그러면 해당하는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자, 한 명씩 해볼게요. 그래서 차변에 생산지 급여인데요. 우리 지금 급여를 검색하니까 500번대 생산지 급여 제조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자세히 보시면 생산부 직원은 무슨 계정을 이용해라? 그쵸? 급여가 아니라 임금을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04 임금 얼마죠? 그 김상철한테 줘야 할 급여는 얼마다? 360이고 그 다음에 한 명 더 할게요. 바로 차변에 직원 급여. 이번에는 영업부 직원의 급여. 박도훈의 급여는 몇 번? 그쵸? 801 급여는 얼마죠? 300이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급해야 하는 얘기만 남았는데요. 보통 예금 계산하시면 되죠.
내가 실지급액 요 3157190과 이 639100을 더하셔 답을 적으셔도 되고, 저는 계산이 싫으신 분은 하나씩 다 적으셔도 돼요. 3157190은 누구 거지? 생산부 김상철 급여 보통예금 지출이고요. 한 번 더 보통예금으로 하셔서 이 639100을 지출하겠다 얘기를 하면, 마지막 여러분 이 803710이요. 그 직원들의 전부 다 뭐가 된다? 예수금. 그렇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금도 두 줄로 하셔도 돼요. 저처럼 한 줄로 하셔도 되고. 하나의 전표, 즉 여기서 하나의 전표라는 거는, 그죠? 이 문제에서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세요 하는 거는 전표를 완성하셨을 때 번호 요게 똑같이 1년 된 1번, 1번, 1번이면 돼요. 2번, 2번, 2번도 되니까, 그죠? 같은 번호 라인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게 하나의 전표입니다. 자, 바로 4번 볼게요. 자, 4번. 아주 쉬운 듯 보이지만 하나가 좀 어렵다. 그죠? 뭐 하는 거죠? 외상 매출금 252 회수돼서 보통 예금에 입금되는데, 자, 만약에 이것만 있으면 아주 문제가 간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에 얼마가 250이 입금됐는데, 그 입금된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는 외상 매출인 듯 참 보였습니다. 근데 이 외상 매출이 아니라 그 중에 100만 원은 이미 전기에 대손 처리가 끝난 채권입니다. 자, 우리가 전기에든 뭐든 이미 뭐죠? 지난 시간에 예전에 대손 처리한 뭐죠? 대손 처리했던 채권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다. 그쵸?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은 만큼 뭐로 설정하신다?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재설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죠? 100만 원은 이미 예전에 대손 처리한 채권이 지금 돌아왔으니까 100만 원만큼은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뭐죠? 그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으로 적으셔야 되고, 150만 원만 지금 현재의 외상 매출금 회수분이라고 보셔야 되겠네. 은성전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10월 18일은요. 사실 요 지금 공부에서 가장 단순한 거래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어음으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자, 대변에 부터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신화테크의 채권 규모는 550이었고 그 대가를 뭐로 받고 있냐면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받을 어음이겠죠. 신화테크 얼마지? 400. 나머지는 이 100만 원, 150은 뭐로 받았냐면 자기합수표 형태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합수표는 은행에서 발행되는 수표인 관계로 우리가 너무나 무슨 취급하죠? 현금 지급을 해버리죠. 자, 우리 수표 관련 얘기 다시 한번 당좌 수표가 뭔지, 자기합 수표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로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아름전자의 받을어음을 할인하는데, 자, 저랑 공부하신 분 받을어음을 할인하는 거를 무슨 거래인 듯 공부하셔라. 자산을 처분하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 받을어음이 뭐니까요? 채권, 자산이니까 여기 매각 거래로 본다죠. 그래서 뭐라고 공부하신다? 받을어음 처분하듯이. 우리가 위에서 단기매매 증권 1번 문제에서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하듯이 이 마지막 6번 문제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1월 20날에 대변부터 해볼게요. 받을어음이 자산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받았던? 아름전자에서 받았던 받을어음이고, 자, 대금을 얼마에 받았냐면 보통 예금에 500만 원을 온전히 못 받았습니다. 7만 5천 원을 제외해서 얼마만 입금 받았을까요? 492만 5천 원만. 나머지 7만 5천 원이, 자, 장부가죠? 받을어음 장부가, 보통 예금은 그 처분가, 마지막은 우리 뭐죠? 처분 손실이죠. 무슨 자산? 단기매매 증권이 아니라 받을어음은 매출 채권이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우리가 선택으로
끝내게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메인 매출 전표.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먼저 신경 쓰셔야 하는 거는 뭐지? 그쵸? 증빙이죠. 증빙에 따른 유형을 선택하십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그 딱 보셨을 때요, 매출인지 매입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카메라를 뭐 했으니까 구입했고 매입이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이 뭡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어떤 공식이 있지? 매입에 뭐 받았다? 전자든 뭐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면 항상 뭐와 뭐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유형 51이 될 수도 있고 54가 될 수도 있었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51, 54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거래가 해당 지출은 사업과 무관합니다. 우리가 불공제 사유에 뭐가 있죠? 사업과 무관한 사유가 불공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유형을 몇 번 하셔야 된다? 54. 자, 품목은 사실은 안 적으셔도 되고 뭐 불편하시면 뭔가 좀 찝찝하시면 해당하는 품목 적으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가 290이고요. 세액은 29만 원이고 상대방은 어디죠? 포토엔 N이고 전자고. 자, 왜 우리가 불공제를 했니? 사업과 무관해서요. 혼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죠. 회계상 거래라고 치면은 사실은 이 자리에 차변은 무슨 요소? 카메라. 대금은 결제하는 수단인 보통 예금이 대변에 올 건데, 자, 이 카메라가 무관하게 사용되는 카메라, 결국에는 대표자가 사용하게 되겠죠. 뭐라고 적으신다? 법인회사에서 회사 돈을 쓰는 경우 대표자가 가지급금의 형태로 되고 대변은 보통 예금. 자, 그렇다면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대표이사가 사용하고 있다. 뭘 적으실까요? 대표이사 이름이죠. 코드 김진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8월 17일 보시면은 이번 8월 17일 거래도 매입입니다. 임차료, 내가 세입자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유형이 51 또 54가 되겠죠. 근데 이 거래는 전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51을 하시게 되고, 임차료 즉 공급가액 한 달 월세가 임차료 얼마? 300, 부가세액 당연히 30. 상대방 거래처는 우리 삼익빌딩. 혼합이죠. 어떤 거래죠? 항상 여기 밑에서는 어떤 회계상 거래냐를 인지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래입니까? 월세 준대요. 임차료를 주겠대요. 자, 임차료가 영업부니까 영업부 임차료니까 800번대. 결제해 방식은 주지 않았다. 뭐로 되죠? 그쵸? 미지급금으로 마무리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9월 18일 보시면 뭐지? 회식 매입의 증빙이 뭐죠? 너무나 중요하죠?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자, 매입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래들은 유형이 어느 쯤에 오셔야 돼요? 매입의 현금 영수증 61이니 60이냐 했을 때 부가세가 과세되어 있는 식사비였기 때문에 61번 매입의 현과하시고, 공급가액 여러분 꼭 얼마가 될 수 있게끔 다 하셨을 때요, 공급가액에 26만 2천 원과 세액 얼마? 26,200원으로 꼭 와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서 식사했지? 서우 반점이고 혼합이죠. 식사비, 회식비, 직원 회식비, 복리후생비가 되고 제조공장. 결제는 뭐로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금 영수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금 지출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되죠. 이 문제 보시니까 현금 지출이 아니라 어디에서? 보통 예금에서 지출됐다까지. 자, 4번 봅니다. 10월 28일. 자, 보니까 어때요? 매입이죠. 위스키를 선물을 구입했고, 증빙을 항상 보셔야 돼요. 매입에 뭐 받았어요? 전자 세금 계산서 또 받았네. 자, 매입의 세금 계산서는 몇 가지의 경우죠? 51이 될 수도 있고 54가 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물을 직원한테 주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처 접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 우리 불공제 사유가 되면서 유형이 54 불공이 될 거고요. 200에 20.
그죠? 상대방은 거래처 어디에서 우리가 위스키를 구입했죠? 코스트코네요. 그죠? V 코스트코. 그 다음에 전자고요. 우리가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무관한 게 아니라 접대비성입니다. 우리가 예전 말로 접대비고 지금 현재 용어로는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거래, 혼합이죠. 그래서 차변에 이 선물을 접대성으로 보고 계정도 마찬가지 기업 업무 추진비.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중복 답안입니다. 거래처가 어떤 부서가 거래를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513 업무 추진비 하셔도 되고 813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결제하는 방식이 어디에서? 네, 보통 예금에서 아이고야 지급이 됐죠. 그래서 대변의 마무리 보통 예금. 자, 마지막인가요? 5번에 11월 20날 보시면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바로 미국한테 영세율 거래 하죠. 직수출도 되고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유형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16번이죠. 자, 공급가액의 규모가 총 몇 달러치냐면 5만 달러치의 규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5만 달러에 대한 적절한 환율을 채택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주 수월하게 환율이 딱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5만 달러의 가치를 뭐로 계산한다? 1,300원 화가 되게끔. 그럼 계산해 보시면 6,500만 원쯤 나오죠? 자, 상대방 거래처는 테슬라고 영세율 매출 구분하셔야 되죠. 뭐 때문에? 직수출 때문에. 생략하고 혼합. 자, 제품 매출이고요. 지금 요 거래가 전부 다 외상이 아니고 지금 오늘 선적일 당일에 오늘이 선적일이죠. 선적일 당일에 보통 예금에 20%만큼 들어왔어요. 그럼 보통 예금의 입금을 20%만큼 잡아야 되는 관계로 5만 달러의 20%, 그죠? 1,30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네, 외상 매출금으로 마무리하죠. 자, 6번 12월 3일 시작할게요. 자, 6번 12월 3일을 보시니까 제품을 판매했고, 매출이죠. 제품을 판매했고, 그 다음에 결제가 세금 계산서 발행분이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다죠. 그래서 매출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과세 매출 17번이 되겠고, 자, 공급가액은 얼마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꼭 120에 12 확인해 볼까요? 공급가액 120, 부가세액도 12. 총 결제 금액 132겠죠.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해당하는 신용카드사가 아니라 누구죠? 만개동산이고요. 중간에서 신용카드사가 국민카드로 선택이 되고 분계도 저는 카드로 할게요. 그죠? 그러면 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전부 다 국민카드사로 일괄되니까 여기까지가 메인 매출 전표였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는 뭐죠? 문제 4번.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전표가 잘못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뭐 하셔야 되죠? 수정해 나가셔야 되는데 9월 20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부가세 얘기도 하면서 적격증빙 얘기도 하면서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네,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했대요. 근데 사실 얘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건가요? 원재료 매입에 부가세 있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이 부가세 신고 당시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있으면은 부가세 신고가 당연히 되지 않겠죠. 어느 전표에 옮기셔야 되는 거야. 그죠? 기존에 있던 일반 전표는 뭐 하시고, 요 일반 전표는 삭제를 하시고, 해당하는 날짜, 있죠? 메인 매출 전표에서 다시 한 번을 더 기록하셔야 되는 거야. 자, 매입의 현금 영수증이죠. 또 해볼까? 매입의 현금 영수증. 현과겠죠. 부가세 과세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얼마가 되게끔 여러분 부가세 포함이죠. 82,500원, 75,000원에 7,500원, 82,500원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해당하는 거래처가 서울전자 혼합하겠습니다. 지금 이 거래 자체가 원재료 매입이고요. 결제도 뭐로 했냐면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 보시면 현금을 지급했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에 있던 일반 전표는 삭제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똑같은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 두 번째 11월 19일 문제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니까 세금 계산서 수령이고 보일러 교체했고 부가세 얘기하고 그럼 또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 해보니까 세금 계산서 받았대요. 불공제 사유도 아니래요. 그래서 과세도 다 적절한데 지금 이 내용의 끝에 보니까 해당 지출은 무슨 지출이래요? 건물에 무슨 지출에 해당하는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지. 그러면 아마도 회계상 거래의 기록을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선비로 기록하는 거는 무슨 지출이죠? 우리 수업 중에 배웠죠. 수선비는 무슨 지출로 보는 거예요? 원상회복에 대한 지출, 수익적 지출로 보는 케이스인데 알고 보니까 내 자산의, 즉 건물의 가치를 높인 지출이었다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겠다라고 본다잖아요. 그럼 수선비가 아니라 내 자산의 가치를 높였다. 건물로 바꾸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정하는 문제도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문제는 아니고 좀 학생들 좀 힘들어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요 122회차에는요. 전부 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죠? 다 계산도 하시면서 수정 전표도 다 같이 하셔야 하는 무슨 결산의 문제들만 모아져 있다? 전부 다 수동결산, 다 수동결산이에요. 그래서 자동결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동결산은 여러분이 어디다가 답안을 완성해야 되지? 그쵸?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답안이 다 적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수정결산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개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우리 꼭 결산의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기 확정의 마지막 날이 언제죠?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얘기다. 그죠? 모음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그 10월, 11월, 12월 동안 기록되어 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모든 흔적을 정리를 하죠. 자, 우리가 수업 중에 그 내용이 뭐였냐면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뭐 한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상계합니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대변에 있던 녀석이니까 차변에서 사라지고 반대로 부가세 대급금 반대겠죠. 부가세 대급금도 여러분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삭제하고 있는 거죠. 둘 다 뭐 하는 거다? 삭제하고 있는 행동이죠. 되셨죠? 자, 그럼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삭제합니다. 그럼 이 나머지가 지금 이 차변일 텐데 이게 지금 뭡니까? 자, 뭘 아셔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은 무슨 성격이죠? 매입세액이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고 부가세 예수금은 뭐죠? 매출세액이죠. 지금 누가 커요? 매입세액이 크죠? 그러면 환급이 될 겁니다. 환급세액은 미수금이 되겠죠.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하시다 보면 정리를 다 하시다 보면 금액 차액분은 이 프로그램이 다 얘기를 해줄 거니까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계산은 좀 냅두더라도 확실히 여러분이 먼저 하실 거는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 작업을 항상 먼저 하셔라고요. 금액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254만 원을 삭제하고 반대로 부가세 대급금도 우리가 삭제를 하게 되면 매출세액 여기다 적어볼까요? 제가 적요란에다가 이게 뭐죠? 뭘 상징합니까? 이기 확정의 매출세액을 얘기하고 부가세 대여금 뭐죠? 공제 가능한 뭐를 얘기한다? 매입세액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합니까?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신고 납부가 결국엔 환급이니까 오늘 못 받죠. 12월 31일 당일 수치가 안 되니까 뭐가 된다? 못 받는 돈 미수금으로 마무리하게 되겠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10월 1일에 가입했습니다.
만기가 1년짜리고요. 여러분 우리 이 지금 내용에서 시험 문제지 이 단어에서요. 기간 경과분이란 얘기는 뭐야? 단기분을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년 기준으로 25년 10월 1일에 가입했다라면 지금 현 시점은 언제예요? 26년 12월 31일까지의 단기분 이자를 계상도 하죠. 자, 그럼 몇 달치야? 10, 12, 10이니까 석 달치 이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수업 중에 이자 계산하는 법도 좀 익히셔야 된다. 정기예금 원금이 600만 원이고 연 이율이 몇 퍼다? 3%라면 1년 이자가 18만 원인 상황이죠. 그죠? 자, 18만 원에 우리가 한 달 이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 15,000원이고 석 달치 이자 얼마죠? 45,000원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석 달치 이자는 얼마다? 45,000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복식부기할 건인데요. 일단 여러분,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는 과연 뭐겠습니까? 이자 비용이 아닌 수익이 되겠죠. 자, 어떻게 스토리 만드셔야 돼요? 이자 수익은 돈을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그쵸? 받아야 되죠. 이자 수익을 돈으로, 현금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이 계약상. 못 받고 있으니까 뭐라고 마무리가 됩니까? 미수수익. 45,000원, 45,000원이 답이죠. 그래서 자변에서 못 받은 미수수익 발생이죠? 45,000원 대변에. 올해 단기분에 뭘 적어라? 이자 수익 45,000원이 기록되겠죠. 자, 3번을 보시면 기중의 현금 시제,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중에 현금 시제 잔액이 장부보다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실제 현금이 부족했대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대변에 현금을 그만큼 부족한 것만큼 빼는 기록을 했을 거고요. 임시 계정으로 뭘 기록했을까요? 단기 중에 현금 과부족을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결산 행동은 뭡니까? 기록했던 임시 계정들을 다 뭐 하셔야 되죠?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부터 할게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단기 중에 기록했던 현금 과부족을 정리를 하고 그 차변에 원인을 우리가 지금 알아내고 있는데 8만 원은 생산부 직원 식대였다라면 자, 뭐가 어울리죠? 그쵸? 복리후생비는 8만 원을 적어주고 그럼 지금 10만 원이 문제에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시험에서 마지막에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뭐죠? 잡손실 반대는 잡이익이 될 텐데 지금 부족했던 상황이니까 뭐라고 적으실 거야? 잡손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결산 세 가지 문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은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맞는 녀석들을 빨리 찾아내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문제는 세 가지가 나올 거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순서대로 먼저 푸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어도 되고 먼저 하셔도 되는데 제가 문제의 종류를 나누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나누셔라? 부가세와 관련된 문항은 분명히 보이실 거다. 구별이 되실 거다. 자, 몇 번이 부가세와 관련되어 있죠? 그쵸? 2번이죠. 자, 그럼 부가세와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라면 우리 어디에 먼저? 부가세 신고서에서도 들어가 보든지 그죠? 아니면 두 번째 어디에도 가 보던지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도 가 보던지 아니면 어디에도 매입 매출장이라는 데도 가 보던지 요 세 가지에서 끝내셔라. 자, 근데 이 부가세 신고서에 가시면은 얘가 원하는 조건은 없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 매수가 몇 장인지 얼마인지.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없고 어디에 가셔야 될까? 그쵸? 마지막, 두 번째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셔서 어디죠? 지금 기간이 언제로 제한했습니까? 1월부터 언제까지죠? 6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매출 봐야 되죠. 왜요? 총 발급 매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발급 매수는 발급, 매출, 두두상사 찾아보겠습니다. 두두상회의 발급한 두두가 여기 있네요. 그죠? 몇 장이죠? 7장에 공급가액 5,546만 9천 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번을 보시면은, 자, 1번은 부가세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부가세와 관계가 없는 것들은 이제 제가 문제 유형별로 드렸는데, 뭐였죠? 자, 거래처가 붙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1번을 소화하기 위해서 검색어 조건이 뭐뭐 필요하죠? 미지급금이랑 검색어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합니까? 거래처 조건도 필요하죠. 자, 제가 부가세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거래처 조건이 들어간다라면 우리는 어디밖에 없다? 거래처 원장이었죠? 거래처 원장. 자, 4월 말 현재니까 여러분 1월 그냥 보통 이런 경우는 1월 1일부터 하셔도 되고요. 4월 1일부터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짜만 지켜주세요. 4월 30날 미지급금 조건 거시고 거래처 분류는 생략하시고 우리가 지금 모든 우리 회사에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들을 다 봐야 하는 행동을 요 빈칸을 놔두고요. 엔터 하시면 처음과 끝을 다 볼 거예요. 자, 어디가 가장 많았습니까? 이야기 유통의 누구죠? 1570. 이야기 유통의 금액은 얼마? 157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도 부가세와 관계 없습니다. 자, 요 문제 풀려면 거래처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1번처럼. 그럼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판매 관리비라는 건 어떤 특정 계정 번호가 아니죠. 801번만 볼 게 아니라 802번도 봐야 돼. 803번. 모든 800번대의 계정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봐야 돼요? 어디? 그쵸? 일개표나 뭐 보신다? 월개표를 보게 되겠죠. 가볼게요. 1월개표. 자, 조회기간 1개표로 확인하실 분은 1월 1일부터 4월 30날까지 아니면 월개표로 확인하실 분은 뭐 당연히 1월부터 언제까지일까요? 4월까지겠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이 1월부터 4월까지 한 번이라도 복식부기 차변 대변에 들어간 항목을 다 검색어에 불러드리게 됩니다. 자, 뭘 찾으셔야 돼요? 판관비 총량이네요. 얘 보면 되겠네요. 그죠? 차변 현금의 합 대충해요. 차변의 대체 현금의 합 얼마죠? 3,094만 1,600원이 답안이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마무리 답안 작성란에 입력하고 나오시면 회계 1급 122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